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들으러 오신 청자님들, 요즘 다들 살기가 괜찮으신가요? 저는 요즘만큼 행복하고 편하다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제 아들 덕분입니다. 아들 내외와 있었던 일 때문에 아주 여유로워지게 됐거든요. 제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딱히 돈이 많거나 아주 잘 산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게 한창이던 시절에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며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편모가정. 한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집에 든든한 가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그렇기에 아들은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들 걱정에 저는 하나 있는 자식이 어디 나가서 홀대는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최대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겠다 노력을 하며 살았던 거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 결혼할 때 이 편모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참 아들 속을 박박 긁어놓더군요. 요즘에는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이런 시선들이 덜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간과했던 거죠. 아이들 뒤에 있는 부모 세대를 말입니다. 아이들끼리는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임에 분명할 텐데도 사돈댁들은 처음으로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제 아들을 무시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성민이 엄입니다. 아비 없이 자라서 모자란 구석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성민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모난 구석 없이 열심히 잘 키운 자식입니다. 그날의 첫 시작은 제 인사부터였죠. 저와 아들은 상견례 장소에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나왔는데 사돈 측은 정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 앞길 막을 순 없다는 생각에 보자마자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아들을 무시하는 안사돈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저희 주위가 아까워도 많이 아깝긴 하죠. 아시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어요. 주변에도 워낙 편부모 아래서 자란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다 해서요. 그렇다고 성민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사돈. 돌려서 말한 것 같았지만 명백하게 대놓고 제 아들이 본인 딸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었죠. 솔직히 이땐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아들의 안절부절한 태도를 보고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 데려온 며느리인데 제가 그런 아들의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방해가 될 수는 없다 생각을 했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들은 무사히 장가를 갔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사돈네들이 저희 아들을 좀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나 엄청 챙겨주셔. 하고 말을 하는데 상견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지만 다행이네 하고 말았죠. 전 그런 아들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느꼈어요. 이렇게 잘 대해줄 거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마음에 절로 그래, 이 대한민국에서 편모가정으로 자란 게 잘못이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 제 탓만 같았죠. 아무튼 그렇게 장가갔던 저희 아들. 본인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지금까지 키워준 보답을 한다고 효도를 하겠다 이것저것 저한테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잘 챙겨주던 아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엄마를 챙기는 모습에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쪽도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하면 내 가족이 아니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일이 실제로 저한테도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한 기분이 들었을 그쯤 아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짐을 느꼈죠. 이 녀석이 결혼하더니 처가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 물들었는지 상견례 장소에서 사돈들이 했던 것처럼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다음번에 명절에 가서 내가 좋은 거 사다 드릴게. 너 저번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명절은커녕 주말에도 집에 온 적이 없잖아. 엄마 섭섭하다. 며느리한테 들어보니 네 처가는 갔었다면서? 아이, 엄마도 참. 처가가 공항 근처에 있잖아요. 그냥 겸사겸사 갔던 거지. 비행기 시간이 이른데 그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 비비고 가요? 그래도 엄마는 좀 그래. 너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 엄마 선물이라고 꼬박꼬박 명절도 챙기고 그랬던 애가 이제는 명절에 여행 간다고 제 엄마도 등한시하고 내가 좋게 보이겠니? 또 이러신다. 내가 처가에서 대접 잘 받으면 엄마도 좋은 거지. 그게 도대체 뭐가 섭섭해요? 아, 됐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제멋대로 끊는 날이 많아지고 제가 섭섭하다는 말을 하면 더 이상은 대화하기 싫다는 듯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미로서 너무 속상하고 할 말도 많았지만 아들의 말대로 자식이 잘 되는 일에 괜히 입을 대는 건 아닌가 싶어서 큰 소리는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 더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며느리는 자기 부모를 닮아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기에 대해 어른들에게 공경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애였어요. 일명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며느리랑 아들을 결혼시켰냐고요? 아들 결혼 전에는 제가 깜빡 속았거든요. 결혼 전에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숫기가 없는 사람처럼 얌전하고 조용해서 속으로 참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연기에 제가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아들 내외에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하나 친 게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 했던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사달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리 열심히 산 제게 하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날의 일은 계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0년 이상을 함께 보던 취미 동호회 비슷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계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다 같이 모은 돈으로 소소하지만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계모임에 참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다녔죠. 계모임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은 저희가 즐기는 그림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세상 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던 세대였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TV나 뉴스에서 계속 말하는 주식이니 투자니 하면서 돈을 홀라당 다 날려버리곤 한다고요. 저희도 물론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 중에 누가 자기 자식에게 온전히 모든 책임을 다 맡기고 노후를 편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도 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 매번 적금을 들고 있는 사람인거려. 하여튼 그러다 하루는 계모임 일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성민이 엄마, 내 말 좀 들어볼래? 자기 요즘 돈 관리 어떻게 해? 요즘 노후 때문에 투자에 관심 많다며? 돈? 나야 뭐 가진 게 있어야 관리를 하니 많이 하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적금으로 이자나 받아먹고 있어. 수익 큰 게 문제겠어? 그냥 적당히 안정적인 이자 먹고 사는 거지. 노후에 자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민이 엄마 그러다가 큰일 나. 요즘 누가 그렇게 돈을 모아?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자기 돈 맡겨볼래? 걔 요번에 되게 유명한 투자회사에 취업했잖아. 들어보니 회사 내에서도 제법 기대를 받고 있는 모양이야. 능력 좋다고. 평소에도 말이 잘 통해서 저와 자주 만나던 사이였던 계모임 일원이었어요. 그런데다 본인도 자기 아들한테 돈 맡겼더니 벌써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자기 아들한테 투자 좀 하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실력은 좋은데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내 실적 말고는 딱히 더 실적 나올 구석이 없다 하네.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자긴 거야. 자기 돈 모으기만 하고 한 번도 투자를 안 하고 살았잖아. 처음엔 저도 안 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금으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가 바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이렇게 전문 투자회사에 과감히 투자를 할 턱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계모임 일원이 다른 계모임 사람도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하니까 저도 사람이라고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때까지 모은 적금 20년짜리를 냅다 투자를 했죠. 그러다 사달이 난 거예요. 그 계모임 일원 아들이란 놈이 제 돈이랑 계모임에서 투자한 사람들 돈을 몽땅 가지고 날라버렸거든요. 원래 그 돈은 말이죠. 만기되고 더 보태서 애들 집 하나 해주려 생각했던 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다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도 그런 좋은 게 있으면 본인도 투자하고 싶다며 저에게 돈을 맡겼거든요. 듣자 하니 며느리하고는 상의도 없이 둘이 모은 돈을 적금도 깨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아들 돈과 제 돈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그 때문에 아들 부부는 난리가 났죠. 아들도 엄마 덕분에 나도 어깨 좀 피고 살겠다 하고 내심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몽땅 가지고 날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들의 기대도 아들의 말을 믿고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의 기대도 몽땅 다 식어버린 거죠.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넣었던 돈이란 말이야. 그걸 도둑 맞았다고? 그 사기꾼 놈이 들고 날랐어? 도대체 엄마는 뭐하고 있었던 건데? 이날 이후로 며느린 저를 아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아들 역시도 이전보다 더욱 냉랭해졌죠.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는 자리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비꼬곤 했어요. 당신 진짜 나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어. 진짜 바보 아니야?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걸 믿고 돈을 홀라당 맡기냐고. 어느 누가 남의 돈에 100% 불려준대? 그렇죠 어머님? 제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남편 눈치 준답시고 하는 말이 뼈가 있어요. 저게 어디 제 아들한테만 하는 말인가요? 저한테 하는 말이죠. 절더러 바보 천치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영 아니니 저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겁니다. 저나 아들이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며느리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으니 더욱 날뛰더군요.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가족들도 서로 사기를 치고 그런다네요. 투자한답시고 돈 걷어다가 입 싹 닫는 거죠. 설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건 아니죠? 세상이 흉흉하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속이 갑갑하고 답답해서 화장실을 간다 일어난 순간 제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본인이 속이 터진다 해도 그렇지 저도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설마 제 아들 돈을 저 혼자 먹고서 입 닫고 있을까 봐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큰 기대를 줬다가 큰 실망을 안겨준 제 잘못도 있으니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는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며느리 성격상 혹시나 제 아들과 이혼하고 살겠다 방방 날뛸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며느리가 유일하게 입을 꾹 닫고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가 손주 녀석들을 봐주러 갈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들을 보고 있을 때만은 그 나불거리는 입을 얌전히 닫고 있었죠. 그나마 제 활용은 이게 다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한숨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런 며느리를 보고 못 본 척하며 속만 검게 태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아들이 투자해서 날린 금액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은행이며 캐피탈이며 땡길 수 있는 구석은 다 땡겨서 말이죠. 아무래도 아들한테는 손주들이 있기도 하고 본인도 제 말만 듣고 투자를 한 거였으니 억울하기도 하겠고, 게다가 이렇듯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아들 돈만큼은 마련해서 주는 게 속이 덜 시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그이 돈 마련해 주셨다면서요? 그게 사실 저랑 같이 적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 대만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해외여행 한 번도 가신 적 없으시다면서요? 저희랑 같이 가요. 물론 저희 엄마 아빠도 가는데 괜찮으시다면요. 그랬더니 언젠가 며느리가 연락을 해서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대만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들었다며. 대만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으니 가자고 말이죠. 며느리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돈 마련해 주니까 미안했는지 그렇게나마 연락을 해준 게 내심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함께 가자고 한 것일 줄은.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좋은 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있으면서 나쁜 일은 이렇게까지 연달아서 나타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던 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배관 쪽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고쳐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보수 공사를 하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좀 막막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특히나 지낼 곳이 말이죠. 안 그래도 무리해서 아들 돈을 마련하느라 살림이 좀 빠듯했거든요. 속으로 딱 떠오른 곳이 근처 여관 같은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거였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여자 몸으로 혼자 그런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것도 조금 무서웠고 말이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아들 돈도 다 돌려줬으니 저희 사이에 앙금은 없었으니 말이에요. 왜 집에 옛날부터 썩 문제가 됐던 곳 있잖니? 그 배관 말이야. 그게 결국 터져버렸지 뭐야. 그래서 말이다. 너희 집에서 한 2주간만 있을 순 없을까? 내가 애들도 다 보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엄마, 2주는 너무 길어. 집사람이 된다고 하겠어? 엄마도 알잖아요. 저희 집사람 성질머리. 아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먼저 전화하는 거잖아. 아무렴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앤데 내가 아니라 네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 딱 한 번만 이 엄마 위해서 네가 며느리한테 잘 얘기 좀 해봐. 응? 역시나 아들은 전화 받으니 약간 불편한 내색을 비치더라고요. 며느리가 절 반겨주겠냐고 말이죠. 아무리 제가 급한 불은 꺼줬다지만 딱히 저희 사이가 엄청 좋아지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그래도 며느리한테 말이라도 하긴 했는지 며칠 안 있어 며느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2주나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어머님, 저번에 일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꾸만 기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집에 머무시겠다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어머님 해외여행까지 모시겠다 말을 했는데요? 그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안다. 나도 너희한테 부탁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다 늙은 몸으로 보안도 안 된 곳에서 지낼 순 없잖니. 그러다 큰일이라도 생기면 또 너희만 귀찮게 할 것 같고. 며느리는 역시나 본인의 성격을 아주 대놓고 드러냈죠.
하지만 부탁하는 입장에 거기다 대고 제가 뭐 하냐 소리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미안하다 부탁 좀 하자 하고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제가 애들 결혼에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시어미 노릇하며 애들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애들 결혼에 해준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며느리가 절 챙겨주는 아들을 보면서 그 일로 꼬투리도 많이 잡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돈이나 며느리에게는 좀 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제 아들은 그래도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게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부탁에 아들 내외는 딱히 안 된다 하고 거절하진 않더라고요. 둘 다 제가 아들 내외 집에 막상 들어가게 되자 불편한 기색은 있었는데 주변 시선 때문인지 저를 쉽게 내쫓으려 하거나 하진 않았죠. 아들도 그래요. 제 부모인데 솔직히 저를 혼자 숙박업소에 그것도 2주나 보내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처가의 눈치,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산다지만 제가 그렇게 키우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좀 처가 쪽 물이 든 것 같지만 어쨌든 제 하나 있는 자식이고 부모이니 쉽게 끊고 맺고 하긴 어렵거든요. 게다가 제 이야기를 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눈 때문이라도 숙박 비용도 좀 보태야 한다는 그런 책임 때문이라도 아들은 제 주거 문제에 대해 크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 봐준다니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생각 끝에 아들 내외는 그냥 절 자기들 집에 받아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들 내외 집에서 지내게 된 게 3일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저 역시 마냥 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들 내외한테 눈치가 보여 그동안 집안일을 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가 집안일을 좀 해주니까 점점 집안일을 저한테 거의 맡기다시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화가 올라올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곧 갈 해외여행에 저도 데려간다고 해서 꾹 참았죠. 여행 비용이나 비자 이런 것들을 전부 아들네가 다 해줬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손주들도 있고 하니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싶어서 꾹꾹 참아가며 아들네외의 그런 행동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냥 과한 걸 바라지 말자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 부부 사돈댁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던 날이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괴모임 친구들이 말하던 그 좋다던 대만을 여행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제 마음은 설렘 반 기쁨 반이었죠. 너무나 꿈만 같은 여행에 그간에 쌓인 것들은 순간 다 잊어버리고 애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너무 들뜬 마음에 함께 모인 사돈댁들 앞에서 사돈들 보기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 여행이 첫 비행이에요. 하며 아이같이 행동하고 말았죠. 그러자 안사돈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럼 비행기 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겠어요? 그 표 확인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신발 벗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네? 에이, 설마요. 안 속습니다. 하면서도 비행기가 처음이었으니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양말발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무원이 입을 가리면서 저한테 다가와 고객님 신발 신으셔도 되세요 하는 겁니다. 순간 제 얼굴은 사과보다 더 빨갛게 익었죠. 이런 상황을 뒤에 있던 안사돈과 아들네가 보곤 깔깔깔 웃고 있었고요. 순간 당했다 싶었죠. 아유, 우리 사돈도 참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안 속는다더니 참 순진하시네. 제가 속였다고 화내시는 건 아니시죠? 이게 다 비행기 처음 타면 겪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 네, 겪어야 할 일이요. 그럼 제가 더 알아야 하는 게 또 있나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젠 대비 좀 해보려고요. 어머머, 우리 사돈 성격 있으시네?
이젠 당할 일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희 말엔 안 속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사돈의 12조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맞받아치긴 했지만 제 말에 사돈내외와 아들내외는 크게 타격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런 소란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본인들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 싶어 잠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죠. 그런 사돈내외와 아들내외의 태도에도 저는 비행기가 뜨는 순간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애들 옆에 앉아서 저기 구름 좀 봐, 너무 예쁘다 하면서 호들갑을 좀 떨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아들이 쪽팔리다고 좀 조용히 있으라 면박을 주더라고요. 순간 뻘쭘하긴 했지만 첫 비행의 아름다운 구름 전경까지 나만 좋으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넘기자 하고 첫 비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과 그리 다른 것 같진 않았지만 첫 여행이라고 콩깍지가 씌었는지 당시 제 눈에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고 여기가 요 지경인가 싶을 정도로 흥분을 했었죠. 그 덕에 밖의 풍경을 구경하다 앞서가던 애들을 놓칠 뻔했고요. 그래도 제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저를 먼저 찾아주어 다시 열심히 애들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비행기를 내려 제일 먼저 한 일은 출국 심사. 저는 비행기에서 열심히 승무원에게 물어봤던 내용들을 달달 외워서 어찌저찌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짧은 영어로 트래블 하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저를 애들이 저 앞에서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를 기다렸다기보다 수화물을 기다렸던 것 같지만요. 전 부랴부랴 애들을 따라 짐도 찾고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약간 늦은 저녁이었는데 아들 부부와 사돈 부부는 숙소 밖에 나가서 한잔하고 들어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어차피 술도 안 마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게 재밌겠어? 그리고 우리 주성이랑 민희는 누가 보고? 그냥 오늘만 우리끼리 나갔다 올게. 엄마 첫 비행이라 많이 긴장해서 지금 피곤할 거 아니야. 절 걱정해주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엔 가시가 있었죠. 마치 지금 당장은 저들끼리만 즐기고 싶다는 말을 돌려서 했던 거였으니까요. 아들 말 덕분에 입안이 썼지만 알겠다 하고 전 숙소에 남아 혼자서 손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도 피곤했으니 잘됐다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어요.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나갈 준비를 마친 저는 드디어 대만이란 나라를 좀 구경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는 며느리와 아들이 애들이랑 수영장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쇼핑을 하고 오겠다고. 순간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했으니 잽싸게 저와 손주들을 놔두고 나가버렸고요. 그렇게 나간 아들 내외와 사돈 부부는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으면 양손 두둑이 쇼핑백 같은 것들을 들고 왔는데 저에겐 무슨 음료수 하나를 대충 던져주고 가더군요. 그 순간 뭐라 한마디 톡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어차피 여행 2일 차이고 남은 시간은 5일이나 더 있었으니 괜찮다 생각하며 속에서 올라오는 열을 참았어요. 손주들 막 재우고 나왔는데 시끄럽게 해서 깨우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호텔 석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어진 아들의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면전에 대고 한마디 하고 말았죠. 우리 근처에서 술 한잔만 하고 올 거거든? 엄마는 애들이랑 호텔에 좀 있어요. 우리랑 나가도 엄마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지?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엊그제도 나만 두고 사돈네랑 같이 술 먹으러 가더니 지금도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내가 여기 와서 호텔에만 지금 2일 동안 갇혀서 애들만 봤다. 난 언제 관광하고 돌아다녀 보는데? 제가 발끈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까지 휘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애들 보라고 데려온 건데 설마 모르셨어요? 저희가 못하러 어머님 경비 다 대주고 같이 왔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저번에 우리한테 약속했잖아.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애들은 엄마가 봐주겠다고. 기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엄마가 한 말은 지켜야지. 대신 이 사람 말처럼 우리가 경비 다 대주고 있고. 순간 해외고 나발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한국 시간도 있고 얼마 전부터 준비하던 것들을 취소하려 복덕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씨, 늦은 시간에 미안해. 저번에 말했던 그 집 있지? 왜 아들 집으로 줄 거라 산 집 말이야. 그거 그냥 금매로 내놔줘. 아들 녀석이 집을 받기 싫은 모양이야. 그러자 제 앞에서 이 모든 일을 보고만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이라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엄마 마음대로 정해? 내가 아주 참고만 사니까 너희들 눈에는 우습게 보였지? 그런 너희들 두고 손주들 생각해서 집이나 하나 해줄까 했던 내가 바보지. 나도 이제 안 참아. 나도 이제 내 멋대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아주 잘 살아보든가. 아들은 제 말에 펄쩍펄쩍 뛰면서 제발 설명 좀 해달라 빌기 시작했는데 이 일의 전말은 제게 투자를 권유했던 그 계모임 일원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계모임 일원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사기로 범죄자의 깜빵까지 갈 처지에 놓이자 사기를 당했던 계모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우리 아들 신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애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 하고 사정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정말로 우리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제발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어떻게든 자기들 돈 다 갚아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앞길 막는 일은 제발. 자네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짓인지는 알고 하는 거지? 자네 아들이 벌인 짓 때문에 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창피했어.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만 생각하면 지금도 어금니가 갈린다고. 그래, 자기 마음 나도 잘 알지. 나도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잘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내 배로 낳은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제 자식이 저지른 죄를 본인이 전부 사죄하겠다며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와 계모임 사람들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외동아들 키우는 처지였기에 더욱 마음이 가던 친구였는데 그래 자식 험을 본인이 알아서 치우겠다 하는데 상관없지 싶어서 그 사람의 아들 대신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아왔죠. 그리고 계모임 일원은 제 아들이 사고친 그 금액들 모두 자기 재산을 몽땅 끌어와 몇 년에 걸쳐 사람들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제가 맡겼던 그 돈을 전부 다 돌려주었고요. 아들 몫의 돈도 제가 먼저 아들한테 마련해줬기에 그냥 아들한테 알릴 것 없이 제가 다 받았죠. 그 사람도 참 사정이 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벌인 일 때문에 평생을 번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 말이에요. 거기다 팔자에도 없는 늙은 나이에 생고생까지. 제 것이니 돈은 받았지만 마음은 썩 편치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 모습에 제 모습을 비춰본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사실을 아들네브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이 했던 말들을 신경 쓰게 되지 않았으면 해서였어요. 그간 저를 대했던 태도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도 아들이 사기친 계모임 일원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한테 제대로 대하지도 않는 자식인데도 그런 자식 마음 신경 쓰일까 싶어서 이런 배려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예요. 더 이상은 저도 참아줄 수가 없었죠. 아니, 안 참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살 줄 알았어? 너희들 나한테 한 행동
아무리 빌어도 용서 따윈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남남하자. 성민이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마라. 어차피 난 너한테 엄마도 모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때까지 엄마 안 챙겨줘서 그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랬지. 안 그랬으면 제가 엄마한테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지금 네 말은 그럼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없으면 나한테 절대 잘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구나. 그렇지? 그래, 이제 알겠네. 내가 내 자식을 너무 믿었어. 내가 너를 너무 믿고 있었다. 제 말에 아들은 바짝 엎드려 미안하다 싹싹 빌었지만 전 봐주지 않았어요. 이 괘씸한 놈이 제 며느리만 챙길 줄 알지 지 하나뿐인 엄마는 지금까지 업신여기며 살았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먹이고 키워줬더니 이제 보니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검은머리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아들 내외와 사돈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줬냐고요? 복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들 내외 말이죠.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들 내외가 지금까지 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찾다가 사돈들이랑 좀 마음이 맞게 된 거고요. 사돈댁은 2층짜리 주택인데 지금은 2층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몇 개월 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기도 딱 맞겠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 들어가기로 이야기가 오갔죠. 아들 내외가 처음에는 저한테 죽는 신용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제 자식한테 집을 내어준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돈댁도 그 집을 맨입으로 아들 내외에게 주기엔 아무래도 손해잖아요. 자식들한테 전셋값을 달라 월세를 내라 요구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돈댁이 아들 내외에게 불편한 티를 팍팍 냈고 아들은 그런 사돈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저는 돈을 아직 다 돌려받기도 전이라 마땅히 해줄 만한 게 없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톱니바퀴가 딱딱 들어맞아 돌아가듯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은 선심 쓰는 척 본인들 집으로 들어오라고 아들 내외한테 말한 거였죠. 솔직히 엄마도 우리 상황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 정말 힘들었다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어? 아들은 이제 제 정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굳게 닫힌 채였죠. 이 여행도 사실은 아들 내외가 사돈들에게 잘 보이려고 계획한 여행이었거든요. 돈은 필요 없으니 집에 들어와서 살라 하는 게 말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내외는 사돈들에게 굽신거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로서 옆에서 그 꼴을 보자 하니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며느리랑 처가가 큰 소리 떵떵 치는데 집까지 처갓집으로 들어가면 더 주눅 들어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절 대한 걸 생각하면 한편으론 해주기 싫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어미인 것을.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좀 해결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엔 아들에게 집을 알려주려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제가 아들의 집을 알아보던 그때 저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주 커피를 마시러 가는 복덕방에서 저희 집 수리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좋은 아파트 매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말이죠. 자기 저번에 집 찾고 있다 하지 않았어? 요번에 좋은 매물 하나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 집 팔고 그 아파트 사는 건 어때?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솔깃했죠. 단번에 사겠다 결정하기엔 금액이 좀 있었으니 저는 처음엔 수리하면서 고민 좀 해볼게요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내외 집에 들어가서 지내보니 며느리는 싸가지 없지만 손주들은 이런 좁은 집에서 지내는 게 불쌍하다 싶었죠. 그래서 큰맘 먹고 복덕방 사장님에게 말한 거예요. 제 집 팔고 그 아파트 사겠다 말이에요. 제가 내놓은 집은 말이죠. 복덕방 사장님이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럼 전 어디서 사냐고요?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이니 좀 작은 집 얻어서 살지 싶었죠. 그 당시엔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여행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여행에서 애들한테 서프라이즈로 말해줄 계획이었는데 이 연놈들이 저한테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번에 바뀌었죠.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집을 넘겨줄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간의 일들을 사돈들 아들내외 앞에서 싹 다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아들내외는 아파트의 이름을 듣자 단번에 어디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 알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얼마나 여우인지 아파트 이름이 나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어요. 한 번만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괜히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 삶이 팍팍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안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엄마, 우리 애가 둘이에요. 살기 팍팍하니 자꾸 사람이 인색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엄마가 싫어서 그랬겠어요? 제가 어차피 팔 집인데 이런들 뭐하냐 말을 하니 아파트가 제법 탐이 났던 며느리는 바로 저한테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했고요. 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사돈, 그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미리 귀띔을 해주지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돈의 깊은 뜻도 모르고 괜히 저희가 나서서 사돈만 나쁜 사람을 만들었네요. 그래요, 사돈. 저희 애가 좀 버릇이 없죠? 제가 단단히 버릇 고쳐놓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학의가 있어서 사돈한테 여기서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사돈들도 부랴부랴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기들이 애들을 따끔하게 혼내준다며 갑자기 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이 상황에 이 인간들 본성을 다 봤다 싶어 저는 그간 쌓인 것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죠.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거기에 물든 내 아들 녀석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내가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끝까지 나를 애들이나 보는 가정부로 취급했을 거 아니야? 아이 정말?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가정부로 취급해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집 수리할 때 괜히 집에서 지내시라 말씀드렸겠어요? 너 말 잘했다.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편하게 지냈는지 어디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못하겠지? 당연하겠지. 처음에 눈치를 그렇게 주더니 애들 봐주고 거기에 집 청소까지 완전 나한테 집어 던졌으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아무래도 맞벌이하고 있다 보니 바빠서 그런 거죠. 절대 어머님 다 시키려고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며느리는 급구 아니라며 부정을 했지만 이미 앞서 며느리의 인성 보셨죠? 제가 믿을 턱이 있나요? 아니라고? 막말로 난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가족 취급받은 적이 없다. 넌 아까 애나 보러 나 여기 데려왔다며? 그냥 너네들끼리 실컷 여행이나 하지 그러렴? 저는 말과 동시에 호텔방에 있던 짐을 몽땅 가지고 내려왔고 손주들 데리고 수영장 왔다 갔다 할 때 안내해줬던 한국인 호텔 직원에게 당장 비행기표 시간 좀 바꿔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으니 그 직원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른 척하고 제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직원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당연히 아들내외와 사돈 부부는 저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들이 그러했듯 저도 제 고집을 이제는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칼자루는 여기서 쥐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시도 사돈들과 아들, 며느리랑 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한국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히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자 아들 내외 역시도 급하게 남은 여행도 취소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복덕방에서 집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제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네? 앞으로 잘할게. 엄마 아들 이렇게 버릴 거야? 나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들이잖아.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머님은 언제 집에 오냐고 엄청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도 애들 예뻐하시잖아요. 그래? 애들이 날 기다려?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 해라. 이 할미는 이제 그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해주고. 제가 둘의 애원을 딱 잘라 거절하자 더 급해졌는지 이젠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들고 늘어질 지경이었죠. 엄마, 나 하나뿐인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아들 성민이.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응? 우리 정말 영 끊고 살아갈 거 아니잖아.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게 제 처가랑 편먹고 엄마 따돌리는 그런 인간이냐? 너한테 있어서 아들 정의가 그래? 그럼 너도 사돈들이랑 네 부인 잡고 앞으로 잘 살면 되겠네. 엄마는 왜 찾아?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며 뭘 해준다 만다 말이 많았지만 이제 전 아들을 놓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말하는 아파트 달라는 거? 아님 도움을 달라는 거? 뭐 저는 당연히 들어줄 생각도 전혀 없고요. 아들 내외 때문에 이제는 그 귀엽던 애들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업신여긴 자기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 살아보라죠. 듣자 하니 결국 아들 내외는 사돈댁 2층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집을 잘 알거든요. 사돈댁 2층에 있던 사람이 계약 끝나자마자 얼른 튄 이유가 그 집 2층에서 바퀴벌레 나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한참 씨름을 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해결 못한 걸로 알고 있으니 여전히 그 집에 아직 바퀴벌레들이 살고 있겠죠. 제 돈 아까운 걸 아는 사돈들이니 그 집에 돈을 왕창 부었을 리도 없고요. 오히려 아들 내외가 저한테 빌겠다 복덕방을 찾아왔던 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졌던 복덕방 사장님 앞에서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의 말로를 보여준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복덕방 사장님은 오히려 애들이 저를 달달 볶으려 하자 그들을 제지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러는 게 네 엄마한테 할 짓이냐?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이가 하나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복덕방 사장님께 말해서 다시 제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사장님이 계약이 다 된 집이었지만 세금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냥 다시 집을 저한테 넘겨주겠다 하더라고요. 그간의 제 이야기를 전부 듣더니 본인 일처럼 완전 붕괴해 주었습니다. 어찌된 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다운 면모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으니 역시나 아들 내외가 자꾸만 저의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말이죠. 엄마, 애들이 벌레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난리예요. 정말 당신 손주들 이런 집에 놔둘 거예요? 저희 이렇게 못 본 척하면서 지낼 거냐고요. 그래, 내가 왜 너희들 편의를 봐줘야지? 어차피 너희랑 나 이제 남남으로 지내자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번에 그 집은 벌써 처분했다. 난 너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이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사돈 집안이고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요. 물론 제 마음 돌려보겠다,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이것저것 준비해서 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값어치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족족 집 밖에 내버려뒀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참 사람이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가족한테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제가 당하니까 이래서 다들 당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 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선이 있는 거고 그걸 넘나드는 순간 그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가족이라도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제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니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시원한 사이다 상황이 생겨서 다시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